저희 이번 오퍼레이팅 모델을 보시면은 풀 스케일로 3스테이트 모델을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너무 많이 했고 다른 수업들에서 그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에서 그 다음에 저희 또 만약에 바이오텍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바이오텍 모델링도 3스테이트 모델을 제공은 해드립니다. 직접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같이 하진 않지만 근데 안 만드는 이유가 다른 것도 있지만 원래 3스테이트 모델을 만든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 프리 캐시플로우를 최대한 논리력 있게, 그러니까 그냥 프리 캐시플로우가 뭐 에빗이 이렇게 되고 애도 이렇게 되고 할 거예요, 그래서 프리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밸런시시랑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까지 그거를 보조해 주면서 인컴 뭐 EBC 저렇게 되면은 밸런시 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프리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넷 워킹 캐피털이 이렇게 될 거예요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설득력이 훨씬 더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풀 스케일로 굳이 만드는 거거든요, DCF 할 때도. 근데 일단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밸런시시나 현금 흐름표에서 그런 작업들을 예쁘게 해줄 수 있는 뭐 룸이 많지가 않아요. 예. 물론 그래도 뭐 대충이라도 있으면 더 훌륭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들어가는 공 대비해서는 조금 좀 효과가 미미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약식 모델처럼 프리 캐시플로우에 들어가는 이런 컴포넌트들만 따로 하나하나 조금 더 예쁘게 그 추정을 해가지고 DCF에 꽂아서 우리 밸류에이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처럼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있는 게 아니라 프리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쭉 나래비가 서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해줘야 되는 작업은 레베뉴 추정을 해줘야 돼요. 매출액 추정을 해줘야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DCF도 레베뉴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 트레이딩 콤스, 트랜잭션 콤스 둘 다 EV to revenue, EV to sales 멀티플을 이용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레베뉴 추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살짝 설명드렸지만 회사의 레베뉴는 크게 세 가지 컴포넌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테니스 시합이나 레슨이나 이런 거 매칭해주는 그리고 매칭을 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는 애드버타이징 레베뉴와 그 다음에 테니스 중계, 그래서 뭐 그런 유명한 대회들 있죠. 유명한 대회들, 안 유명한 대회들, 뭐 주니어 대회들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중계해주는 중계 플랫폼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켓, 그래서 여기서 뭐 테니스 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거래할 수 있게끔 중고용품, 새용품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마켓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근데 어쨌든 어플이다 보니까 셋 다 잘 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당연히 많은 구독자, 그 다음에 많은 그 어플 다운로드 수가 일단 수반이 돼야 되고요. 다운로드만 받는다 되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 받아서 회원가입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야 되고, 회원가입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이탈률도 적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결제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세일스 펀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깔때기처럼 이렇게 점점 줄어든다 해가지고 펀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를 한번 만들어줘 보도록 할 거고,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먼슬리 액티브 유저, 어플의 어떤 퍼포먼스, 성과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먼슬리 액티브 유저. 실질적으로 활성 사용자가 몇 명이 되는가, 한 달 기준으로. 그거에 따라서 이 어플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추정을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거는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는 사이에 이제 우리 사이에 좀 공간을 만들어 줄게요. 사이에 좀 공간을 만들어서 일단 첫 번째로는 다운로드 수를 먼저 new 다운로드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누적 다운로드 수도 한번 같이 계산해 줄게요. 이렇게 두 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저희 로데이터에 가시면은 키 히스토리컬 매트릭스에 아마 다운로드 수, 여기 있네요. 모바일 앱 인포메이션에 뉴 다운로드 수, 그래서 다운로드 수가 해마다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우리 끌고 와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끌고 와 주시고, 그러면 누적 다운로드 수는 우리 이거 더하기 전년도 더하기
올해 연도 여기 이제 누적 다운로드 수가 되겠죠? 2020년은 그냥 이 앞에 숫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일관성이 조금 없어서 불편하긴 하지만 아이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두껍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에 MAU에 대한 구조를 만들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궁금한 거는 new 멤버가 얼마냐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new member 그러니까 다운로드는 9,900명이 받았는데 10,000명 가까이 받았는데 그 중에 new 멤버가 몇 명이었냐가 궁금한 거죠. new 멤버에 대한 숫자도 로우 데이터에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new member joins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보안이 한 뭐 70% 정도가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 중에서 회원 가입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몇 프로가 다운로드 받은 사람 중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싶게 딱 생겼죠? 네. 그래서 우리 포매팅도 해주고 이걸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봤더니 대충 꽤 일관성 있게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이 한 75% 정도는 회원가입까지는 가는구나. 탈퇴하는지는 아직 모르겠고 회원가입까지는 가는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모델 구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얘도 우리 비기닝 피리어드에서 엔딩 피리어드로 떨어지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액티브 유저가 있는데 먼슬리 액티브 유저인 거죠. 비기닝 피리어드에 액티브 유저가 있고 그다음에 뭔가 이 뒤쪽에 몇 칸 띄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액티브 유저가 엔드 오브 피리어드가 있는 거죠. 그럼 비기닝에서 출발해서 뉴 멤버가 들어오면은 플러스일 거고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멤버 디크리스라는 표현을 쓸게요. 네,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게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엔드 피리어드의 액티브 유저는 2020년 비기닝에는 0이었으니까 아까 봤지만 캡 테이블에서 봤지만 19년 12월 31일 날 이스태블리시가 됐죠. 그래서 여기는 0이고 뉴 멤버가 들어오면 플러스였을 거고 멤버 디크리스가 있었으면 마이너스일 거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미리 2029년까지 밀어줄까요? 네, 미리 밀어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하듯이 우리 비기닝 피리어드는 엔딩 피리어드랑 숫자가 같다 해서 이것도 끝까지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간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이 멤버 디크리스가 어떻게 가정을 할지 생각을 해보면 로 데이터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로 데이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churn rate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률인 거죠. 근데 new 멤버의 churn rate이 있고 그러니까 가입하자마자 1년 안에 탈퇴하는 사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번 깔아보고 회원가입까지는 보통 잘 가죠. 왜냐면 회원가입 안 하면 뭐 어플을 경험해 볼 수가 없으니까 회원가입까지는 가는데 써봤더니 뭐 별로인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어플을 지우거나 탈퇴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뉴 멤버 churn rate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인 어플들이. 이 어플은 특히나 뭐 한 7, 80%가 뉴 멤버에서는 다시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어준 뉴 멤버가 이 정도는 이탈을 하는 거고 혹은 기존에 잘 쓰던 사람도 이탈할 수도 있죠. 다른 어플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뭐 테니스에 관심이 뭐 떨어졌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걔네들은 그래도 대신에 이 수치 자체는 좀 상대적으로 낮겠죠. 그래서 이 churn rate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탈자들의 숫자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구조를 어떻게 짜줘야 되냐면은 member decrease가 이제 두 분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from new members가 있는 거고, 한 칸 더 넣어줘야겠네요. 또 다른 하나는 from existing members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계산하고 분석하기 위한 지표는 이번에는 다운로드 퍼센티지가 아니라 churn rate이라는 표현을 쓸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자, 그럼 이 숫자는 절대치 숫자는 없고 churn rate는 있으니까 churn rate 숫자를 먼저 끌고 와 주도록 할게요. new member churn rate. 그 다음에 existing member도 churn rate를 가져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산이 가능한가요? 자, 신규 멤버들에 대한 이탈자 숫자는 이게 신규 멤버니까 여기다가 요 숫자 곱해주면은 신규 멤버 이탈자 수 구할 수 있을 거고요. existing 멤버는 뭐 2020년 existing 멤버도 없으니까 당연히 churn rate이 0이었겠죠. 그러니까 existing 멤버에다가 곱하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전년도 액티브 유저 숫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전년도 여기서는 의미가 없지만 여기부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21년도로 놓고 보면은 전년도 비기닝 액티브 유저에다가 곱하기 그 중에서 25.1%가 이탈을 했다. 이탈률은 그래도 다행히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는 existing 유저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member decrease, 그쵸? 공식으로 이렇게 걸어놨던 member decrease는 new 멤버에 대한 decrease 더하기 existing 멤버에 대한 decrease,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제대로 된 액티브 유저가 계산이 되고 있죠. 그럼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이 5년 동안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11만 9천 번 다운로드를 누적으로 받았지만 인디엔드 마지막 연도 연말에 남아있는 액티브 유저는 3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이탈을 많이 하는 거죠, 생각보다. 이게 유저들을 리테인 시키는 게 이탈의 반대가 보통 리테인인데, 리테인 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위아래로 두껍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이따가 보겠지만 여기는 유저들이 테니스 어플이잖아요. 나중에 유저들에 대한 ASP, 그러니까 ARP라 그러죠. Average Revenue Per User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유저 수에 비해서는 나중에 매출이 굉장히 크게 나올 거예요. 그건 이따가 지켜보시고요. 자, 어쨌든 과거 데이터는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저희 뭐 해야겠어요? 미래 추정해줘야겠죠? 미래 추정해줘야 되는데, 자, 추정치가 어디서 필요할 거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대전제는 다운로드 수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다운로드 수는 매출액이랑 비슷하게 아마 성장률로 뭔가 추정치를 넣어야 될 것 같고, 이게 가정치 1. 가정치 2는 그 중에서 회원가입하는 퍼센티지는 몇 프로 될 거냐. 이거는 상대적으로 쉽겠죠. 과거가 워낙 스테이블 했으니까. 이게 가정치 2. 가정치 3는 그 뉴 멤버들 중에서 이탈률이 어떻게 될 거냐. 툭툭 떨어지고 있는 트렌드가 앞으로도 떨어질 거냐. 그대로 유지를 시켜줄 거냐. 가정치 3이고 마지막 가정치 4가 기존 멤버들에 대한 churn rate도 마지막으로 가정치를 저희가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일단 뉴 다운로드를 성장률을 계산을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사이에 한 줄 추가해 주시고 성장률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운 거는 해제해 주시고요.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 마이너스 1.
0이면 여기도 해줄까요? 0이어서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노란색 퍼센티지 양식이 드디어 필요해졌습니다. 그냥 새로 만들어 줄게요. 캡 테이블에서 가져와도 되지만 새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5 Alt H 0. 네. 자, 이 똑같은 가정치가 3번 더 등장해야 되죠? 컨트롤 C. 아이고. 네, Alt ST F4 F4. 그래서 이렇게 가정치들 만들어 주고요. 자, 성장률 가정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희가 2025년은 에버리지를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성장률에 대한 가정치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냐면은 유사한 어플들을 가져다 놓고 과거에 어떤 성장하는 트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어플들이 아마 초반에 성장을 폭발적으로 하다가 이제 점점점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런 곡선을 그리겠죠. 그 곡선 벤치마크 여러 가지 해주면 굉장히 좀 일리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아니면은 뭐 그런 것도 해볼 수 있겠죠. 탑다운으로 이건 뉴 다운로드인데 뭐 예를 들면 전 세계 인구에서 출발해서 뭐 테니스 치는 인구가 있을 거고 뭐 테니스 치는 인구들 중에서 몇 프로 정도가 뭐 액티브하게 테니스를 치고 치거나 보고 그죠? 그 중에 몇 프로 정도가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제 글로벌 단에서 그거를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여기서 다운로드 수에서 일단 저희는 에버리지를 먼저 준 다음에 그렇죠? 두 개의 에버리지죠. 그 다음에 성장률이 둔화되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성장률 자체는 매년 마이너스 0.5%씩 1.5%씩 둔화되게끔 만들어 줘 볼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7.3% 성장률이 나오는 거고 다운로드 수는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누적 다운로드 수는 그렇죠? 전년도 accumulated 더하기 다음 연도 new 다운로드. 뭔가 잘못됐나요? 직전 것도 잘못되어 있군요. 전게 잘못되어 있네요. 여기 지금 여기서 이걸 더해주는 거죠? 그쵸? 네, 굉장히 커지겠네요, 숫자가.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네. 78만 건이 다운로드 수가 되는 거고. 네. 자, New Members의 회원 가입은 요건 그냥 과거 5개년도 에버리지를 해줄게요. 그래서 요거는 별로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수 중에서 75.4%. 그 다음에 churn rate 두 가지에 대한 가정치죠. churn rate 두 가지에 대한 가정치인데 둘 다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트렌드가 있으니까 얘는 살짝 마지막 숫자 유지되게끔 만들어줘 보겠습니다. 에버리지 해줘도 되지만 트렌드가 있는 경우에는 저는 마지막 숫자 따라가서 뭐 쭉 떨어진다고 하면 좋겠지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일단은 마지막 숫자가 유지되는 모습으로 만들어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new 멤버 중에서의 churn rate는 그쵸? new 멤버에 곱하기 70.2%. existing 멤버의 churn rate는
비기닝 피리어드 액티브 유저 곱하기 18.5%. 그리고 n은 new 더하기 existing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게 된 것 같죠? 액티브 유저 추정이 된 것 같고, 액티브 유저가 3만 명에서 거의 11만 명으로 한 3배 조금 넘게 이제 성장을 하는 스토리인 것 같고요. 뭐가 하나 더 필요하냐면은 저희 결국에 얘네들 이 액티브 유저가 레베뉴랑 비교가 될 거잖아요. 뭐 액티브 유저 가져와가지고 막 곱하기 액티브 유저당 레베뉴 막 이런 식으로 곱할 거기 때문에 비기닝 피리어드를 써도 애매하고 엔딩 피리어드를 써도 애매하고, 저희가 결국에 원하는 건 사실 이 에버리지 액티브 유저예요. 그래서 평잔 개념처럼 에버리지 액티브 유저에 대한 숫자가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한 성장률도 한번 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에버리지를 하는 거죠. 얘와 얘의 에버리지. 일단 0을 넣어 줄게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는 끝까지 밀어주고요. 성장률은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 마이너스 1. 그래서 끝까지 쭉 밀어주시고. 좋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수 줄어드는 것보다, 그러니까 다운로드 수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액티브 유저의 그로스가 조금 더 높네요. 네, 그로스가 17% 정도 그로스인데 여기는 23% 정도 그로스까지도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먼슬리 액티브 유저 추정한 거를 가지고 레베뉴도 이제 추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 레베뉴 추정이 밸류에이션에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얘네들한테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한 가지 딱 우리가 가정치 중에서 좀 찝찝한 게 있다면은 했으면 좋았던 거는 이제 이건 좀 명확한 것 같은데, 이 천 레이트 벤치마킹 작업을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잘 나가는 어플들이 이게 앞으로 계속 쭉 떨어지냐, 유지될 거냐, 아니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냐에 대한 그런 고민과, 그 다음에 이 뉴 다운로드 수의 성장률,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적인 고민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시나리오 분석이나 아니면 진짜 벤치마킹 작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혹은 저희도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작업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이 숫자를 가지고 저희는 일단 끝까지 찍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가지고 일단 저희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